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두 번째 포스팅 효율적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글은요, 나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글입니다. 이런 글들이 꾸준히 쌓여야 나중에 인플루언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보다는 1000에서 1500자 이상의 글을 좋아합니다. 짧은 글, 단편적인 이미지, 영상이 요즘 대세이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깊이 있는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네이버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하고 맛본 글을 올린다면 리뷰 글이어도 조회수가 높게 나옵니다. 본인의 상품 정보를 정직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홍보하는 글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나의 가게, 나의 상품은 스스로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글쓰기가 있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단순 홍보하거나 체험하지 않고 후기만 보고서는 그걸 짜집기 해서 블로그로 올리는, 특히 원고 포스팅 알바로 의뢰받는 글들은 모두 오래 쌓이게 되면 저품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알바를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하고, 하루에 3건씩 주말 빼고 매주 5건씩 올렸었거든요. 조회수가, 잘 나왔죠. 왜냐면은 그 알바하는 그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키워드를 줬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키워드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 키워드인데, 어, 약간 약품, 의학 이런 쪽이어서 식약처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다. 그래서 유해한 포스팅이어서 블로그가 자체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했고요. 그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줬었고, 저는 그 메일을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이틀, 3일꼴로 계속 다른 포스팅이 비공개 처리됐다는 메일을 받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전에 있던 그 카테고리들을 모두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죠. 제가 그동안에 리뷰나 글을 잘 써왔던 것들이 상위 노출됐었던 게 제대로 검색되는지 사실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10번째 페이지에 검색되기도 하고, 일단 상위 노출에서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검색을 했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음, 그래서 몇 군데에서는 버려야 된다,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저품질은 빠져나올 수 없다 했는데, 간혹 가다가 좋은 글을 2, 3달 정도 쓰면은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고, 믿져야 본전이다 해서 2, 3달을 매일, 한 건씩, 한 주에 5건 정도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달 후는 정말 회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값진 경험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건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이게 정말 먹히는구나.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지 상위 노출이 되는구나라는 건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블로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가장 뭔가를 배울 때 지름길은 살짝 범죄에 가담하는 거다라고 발을 살짝 담갔다 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저품질에 빠져봤으니까, 그냥 알바비 받는 거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이렇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니까, 진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경계. 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술글은 아니었고, 의료법 위반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약도 아니었는데도, 그런 글들이 있었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글들이 말이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키워드에만 맞춰서 짜집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챗 GPT보다도 더 말이 안 되게. 하지만 올리자마자 키워드가 좋아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게 좋고, 글자 수가 또 많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만 캐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포스팅을 수정 많이 하면 지수가 떨어진다. 아니면 상관없다. 저는 중간적인 입장인데요. 포스팅 수정을 많이 하는 거는 또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일이에요. 처음에 한 번에 내가 이걸 완성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고 다음 날에 포스팅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기지. 이거 하나 갖고 자꾸 수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질리게 돼요. 그래서 다음 날에 포스팅 하는 것도 힘들게 요. 저는 포스팅 수정은 간혹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오타가 났는데 키워드를 빼먹었는데 수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음, 중요한 부분은 빠졌다 하면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횟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횟수 정확하게 5회, 5회 이상을 수정하지 않도록 습관 들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블로그 수강생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냥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6번도 좋고 7번도 좋고 계속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습관 들이면 오래 가기 힘듭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블로그명과 그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앞으로 갈 블로그의 방향이 여기에다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명에는 디지털 튜터나 강사란에도 뭐 타이틀 들어가면은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 높이는 글쓰기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카카오톡에 관해서 글을 쓰겠다. 그러면 카카오톡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을 대략적으로 메모장에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일단은 한 번은 제대로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템플릿으로 저장하고요. 다음부터는 그 저장한 템플릿을 불러와서 거기에서 주요 내용과 사진만 수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키워드가 내용 안에 3번, 4번 반복되었는지 점검할 거고요. 제목엔 키워드 2개 이상은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검색 키워드는 제목부터 검색이 되는데요. 키워드 2개가 있으면 내 포스팅 안에서 키워드 2개가 경쟁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키워드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썸네일은 중요합니다. 썸네일을 만들어서 대표 사진을 지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검색 결과에서 내 것만 검색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 키워드에서 검색이 되었을 때 옆에 썸네일이 되어 있으면 클릭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창구인 네이버 톡톡 그리고 디지털 명함들을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는 태그에 내가 찾은 키워드를 모두 포함시키고요. 그 키워드 안에는 나의 별명도 꼭 시킵니다. 디지털 튜터 수정월드. 그거 꼭 넣어서요. 내 자신이 온라인 브랜드로 태그로서 점점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내 블로그로 계속 넣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튜터 수정월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사말에 계속 들어갈 겁니다. 카테고리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3-4개를 썼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에 발행하시는 건 아니고요. 예약 발행으로 매일 한 건씩 이렇게 예약 발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왜 하루에 발행하면 안 되냐? 음, 포스팅에 따라서 그 키워드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 블로그의 조회수가 이렇게 물결을 칩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많이 넣어놓으면 이렇게 쑥 되겠죠.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3, 4일 동안 쓰지 않아요. 푹 꺼집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조회수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상승 곡선을 띄는 게 나의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후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나의 블로그가 몇 번째에 뜨는지에 따라서 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검색 방법입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잠깐 넘어가고요. 저는 음, 블로그를 1시간 안에 쓰는 걸 목표로 지금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키워드 마스터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키워드 마스터 하나만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에 키워드 마스터라고 치시고 그러면 키워드 마스터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이 첫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줌이라고 넣어볼게요. 줌. 볼까요? 그러면 키워드는 영어로 줌입니다. 그리고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나오고요. 그걸 합한 게 총 조회수입니다. 그리고 문서수예요. 음. 조회수보다 문서수보다 조회수가 많아야 내가 하나라도 썼을 때 내게 걸릴 확률이 크죠. 예를 들어서 어, 블로그 포스팅이 10개예요. 근데 검색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런데 검색하는 사람이 100명입니다. 근데 블로그 포스팅은 10개예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하나 1 플러스 한다면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서 내게 걸릴 확률이 크죠. 어, 내 포스팅에 들어올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비율은 여기에 있고요. 비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0. 뭐뭐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못해도 5 정도 되는 거는 찾으시면 좋습니다. 이 키워드는 정답이었고요. 내가 쓰는 포스팅의 주요 내용과 연관된 것들을 계속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쓰는 포스팅이 어,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면, 요런 키워드가 좋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정립이 되고요. 만약 머릿속 정립이 어렵다. 그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포스팅 할 때마다 그 키워드는 꼭 넣으시는 거예요. 예로 미리 캠퍼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미리 캠퍼스 요즘 강의를 많이 해서 이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시면 검색량 어마어마하죠. 모바일도 그렇고 조회수도 많습니다. 근데 문서 수는 그에 비해 적어요. 그래서 비율이 0이에요. 그죠?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만약 비율이 0이어도 총 조회수가 너무 낮다. 여기보다 요 숫자보다 낮다. 그러면은 그거는 키워드로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율이 낮아도 조회수가 적으면 그거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미리 캠퍼스는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 미리 캠퍼스 음, 여기 위에는 관련 키워드라고 해서 내가 넣은 키워드와 연관된 것들을 쭉 보여주는데요. 하나 클릭을 해보겠어요. 음, 그런데 여기도 비율은 0이죠. 하지만 총 조회수가 훨씬 낮죠. 그럴 때는 미리 캠퍼스부터 키워드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조를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처음에는 인사말 나옵니다. 인사말에는 안녕하세요, 디지털 튜터 수정월드 이런 식으로 나의 별명이 꼭 들어갑니다. 인사말 넣고 그 다음에는 사진하고 내용 그리고 넣고요. 인용문을 중간에 꼭 넣습니다. 동영상이나 GIF 이미지가 넣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사진은 15장에서 20장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엔 힘듭니다. 네. 그래도 최소 10장은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도 1500자. 근데 처음에 힘드시면 내용은 처음에 1000자로 목표를 하시면 되고요. 1500자를 어떻게 써 하시는데 이거 계속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할 말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강의 갔다 오면은 강의 내용을 어떤 거 쓰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 강의 교환의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올리시기보다는 내가 강의 준비를 어떻게 했고, 강의 교수법이라고 하죠. 내가 이 강의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는지,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도구를 활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도 간혹 수강생 분들이 나오는 걸 싫어하시는 기관이나 수강생 분들이 계세요. 정명사진은 아시죠? 초상권이 있고,
음, 그거를 그 자리에서 아, 사진 찍을게요. 좋아요라고 하셨지만 원래는 초상권 허락은 지면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뒷모습 정도 찍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저는 그냥 안전하게 그 조금 일찍 도착하니까는 회의실에서 강의실에서 빔 프로젝트로 교환 띄워놓고 제 사진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거를 찍고요. 그 수강생분들이 작업하는 것들을 얼굴 안 나오고 최대한 모니터만 나오게 찍는다든지 아니면 수강생분들이 올려주셨던 그런 작품들을 위주로 그 포스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이게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블로그도 유튜브처럼 유튜브에서도 되게 조회수 많이 나오는 유튜버들은 꼭 마지막에 어떠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런 내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포스팅에도 쓰시는 겁니다. 제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블로그들을 파악했을 때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 블로그에 그 고정적인 팬이 있는 그 팬층을 형성하는 블로거들은 꼭 이렇게 인사말과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블로그에 다른 포스팅을 링크로 연결을 합니다. 블로그 지수에서 중요한 게 조회수이고요.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머무느냐가 지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나의 글만 읽고 바로 나갈 수 있죠. 못 나가게 잡아야죠. 그죠? 발목을 잡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 아래에 만약 미리 캠퍼스 포스팅이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미리 캠퍼스 어떤 수업을 했다라는 것들을 쭉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또 클릭해서 나의 블로그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시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에는 나한테 바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는 겁니다. 네이버 톡톡이나 아니면 지금은 없어졌죠. 카톡 명함 말고 디지털 명함을 하나 만드셔서 한 리틀리 같은 곳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것도 리틀리와 같은 온라인 명함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우선은 내 블로그로 들어가겠습니다. 글을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공유한 후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공주도서관에서 수업한 후기인데요. 음, 대표 썸네일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렇게 몇 회차 이어진다. 그러면 썸네일 하나를 고정적으로 템플릿을 정하고 안에 사진하고 내용만 바꿔주시면서 작업하시면은 포스팅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모드를 잇는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디지털 튜터 수정월드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후기 공유합니다 하면서 도서관 사진도 넣고요. 수강생 오기 전에 세팅한 사진도 넣습니다. 사진도 넣고 제 얼굴도 인증으로 넣습니다. 수업 준비를 어떻게 했고 어떤 걸 준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때 미리 캠퍼스 전단지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넣었다라는 것도 넣습니다. 그리고 수강생과의 뭐 일화 에피소드 있으면 그것도 넣고요. 수강생분들 작품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무리를 이렇게 꼭 수강생한테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지도 넣어줬고요. 지도 넣는 이유가 공주도서관 플레이스, 마이 플레이스 들어가시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에 리뷰라는 창이 있습니다. 방문자 있죠. 그럼 블로그 리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거 뜨죠? 네. 공주도서관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리뷰란에서도 나의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썼죠. 여기 제 수강생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도는 꼭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마지막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강의 코칭, 그룹 강의 문의는
아래에 네이버 톡톡이나 명함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톡톡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한테 대화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걸로 연락이 왔냐 물어보시는데요.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도 오고요. 책 리뷰 아니면 다른 리뷰 연락도 왔고요. 간혹 가다가 제가 카톡을 확인을 너무 늦게 한다고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핸드폰 번호 남기시고는 자기한테 연락 달라고 강의 듣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카카오톡이 없어져서 이거 리틀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리틀리. 예. 여기 가입을 해서요. 이렇게 지금 모집 중인 거, 중요한 것들,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리틀리 어떻게 가입하고 사용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포스팅을 남겨놓을 거예요. 그 주소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시고 하단에 리틀리 로고 누르시면은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하시고 꾸며주시면 됩니다. 요거 혹시 모르신다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하거나 예,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정석적인 포스팅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던 거 점 3개 누르신 다음 수정하기 들어갑니다. 템플릿은 꼭 요 편집 화면에서만 저장이 돼요. 편집 화면이라면 발행된 거일 수도 있고요. 저장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 편집 화면에서 발행 아래에 템플릿 들어갑니다. 그리고 템플릿 들어가시면 다양한 게 있는데 네, 템플릿 들어갑니다. 여기 현재 글 추가 있습니다. 현재 글 추가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있는 요 글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색을 쓰기로 나가겠습니다. 발행은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템플릿 저장하고 발행 누르면 수정한 걸로 인식하니까 발행 누르지 않습니다. 이제 빈 페이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템플릿 누르고 내 템플릿 방금 저장한 걸 불러오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짜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이미지 왔고요. 인사말 왔고요. 아, 사진 그대로 왔네요. 그죠? 요 작품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지도. 그리고 제가 추가해 놓았던 정보들, 톡톡. 그리고 여기까지 명함까지 왔습니다. 기똥차죠? 이거를 매번 넣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사말에서 마무리 인사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본문은 필요하지 않죠. 그죠? 지워줍니다. 지우는 방법은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커서를 놓고 Shift를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나는 지점에 커서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사진도 포함되고요. 이건 PC 버전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안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사진 그 윗부분까지만 되는, 그러니까 템플릿 저장할 때는 PC 버전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지워주시고요. 한 번 더 템플릿을 저장하겠습니다. 글이 짧으니까 템플릿 저장이 빨리 됩니다. 이제 색을 쓰기로 다시 저장, 확인 누르겠습니다. 나가기. 색을 쓰기입니다. 템플릿에서 내 템플릿 제일 마지막에 한 거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만 나오고 바로 끝인사 나오죠? 우린 여기에 사진 넣고 글 작성만 하면 됩니다. 여기 아래 공주도서관이면 똑같은 지역이니까 지도를 할 필요 없죠.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링크인데요. 제 강의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이거 넣는 링크 넣는 방법은 내 블로그에서 만약 이 링크를 넣겠다. 그러면 클릭하고 URL 복사 클릭 해줍니다. 글쓰기에서
링크 넣을 부분에 커서를 한번 넣고 상단에 장소 옆에 링크 눌러주시면 내가 지금 복사했던 링크가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위에랑 모양이 좀 틀리죠? 요거는 썸네일이 보이게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썸네일 없이 깔끔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썸네일 부분에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우측에 X 나옵니다. X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최대 3개 정도 넣어주고요. 그 이상은 잘 넣지 않습니다. 얘도 또 세로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넣지 않아요. 그 다음 톡톡 넣고 명함 넣는데요. 톡톡 넣는 방법은 톡톡 가입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톡톡이라고 치면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클릭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처음에 무조건 시작하기 나옵니다. 여기에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로그아웃 해볼게요. 로그인은 똑같이 네이버 아이디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다시 화면으로 나가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등록된 계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연습하느라고 나왔고요. 원래는 요거입니다. 하나를 플러스 해줍니다. 계정 만들기로 들어간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블로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연결하지 않고 건너뛰기 할 겁니다. 개인, 다음. 여기서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 필수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파일 찾기에서 꼭 넣어주시고요. 프로필명은 나의 블로그 별명 넣어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나의 블로그 주소 넣어주시고 사용 신청 누르시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립니다. 사용 신청 누르시면 여기 검수 중으로 뜨고요. 요거를 나중에 검수가 완료됐다. 그러면 사용 중으로 바뀔 겁니다. 사용 중으로 바뀌면 나의 블로그에서 여기 상단에 수식 바로 옆에 톡톡이라고 생깁니다. 톡톡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배너가 추가가 됩니다. 간혹가다 이 톡톡을 컨트롤 C 해서 다른 데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 톡톡 기능까지 붙지 않아서 이미지로만 붙고 링크 클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내가 템플릿에서 빠뜨려서 톡톡을 넣어야 된다. 그럴 때는 무조건 위에서 톡톡을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랫부분의 이미지는 미리 캠퍼스나 그런 곳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링크 거는 거 알려드릴게요. 리틀리 만약 이 링크를 걸겠다 하면은 리틀리 여기에서 주소를 컨트롤 C 복사한 다음 이미지를 한번 클릭하시고 요 링크 아닙니다. 조그만한 사슬입니다. 요 링크 거시고 안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쬐깐한 사슬 누르시고 여기 플러스 눌러주시고 체크 해주시면은 이미지에 링크가 걸립니다. 요거는 저장하지 않을 거예요. 블로그 글은 어떤 어투로 쓰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내가 말을 하듯이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너무 반말 모드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타겟층이 주로 기관에서 제안받기를 원하니까 기관이나 아니면 수강생분들 아니면 다른 강사님들인데 이렇게 나의 블로그 그 글체에서도 말투가 느껴지죠. 이렇게 조금 겸손한 말투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글쓰기로 들어갈게요. 저는 이 템플릿을 가져와서 글을 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글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키워드인데요. 저는 미리 캠퍼스입니다. 그러면 커서를 여기에 놓고, 본문에 놓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위에 이렇게 페이지에서 찾기라는 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첫 번째 거,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반복 횟수가 너무 적지는 않은지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대표 썸네일이 여기 대표 사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 상단 왼쪽에 대표라고 이렇게 뜨고요. 만약 나는 이 사진을 대표 사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 살짝 올리고 대표라는 부분 클릭하시면 얘가 녹색으로 활성화되면서 대표 사진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까지도 다 봤고 링크까지 다 봤다. 여기까지 확인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발행 누르면 카테고리 확실하게 지정합니다. 미리 캠퍼스로 해야겠죠? 그럼 미리 캠퍼스 강의 후기로 선택하고요. 우리가 주로 하는 강의들은 IT 쪽입니다. IT나 아니면 교육 학문을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카테고리의 글은 항상 이 주제를 분류 눌러주시면 이제 미리 캠퍼스 강의 후기를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 지금 발행을 누르지 않아서 그런데요. 교육 학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개 설정에서 전체 공개 꼭 체크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댓글 꼭 받으셔야 되고요. 공감 허용 받으셔야 되죠. 검색 허용 꼭 돼야 됩니다. 블로그 카페 공유 이거는 링크 허용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스크랩 설정하고 동일한 기능입니다. 링크 허용 말고 본문 허용으로 하시면 제 거 포스팅이 너무 본문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공유 허용 해주셔야겠죠. 그래야 어차피 본문을 퍼가지는 못하니까 저의 그 포스팅이 많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CCL 표시 꼭 돼야 됩니다. 태그 부분은 이 태그를 다른데 엑셀에 저장했다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져오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냥 미리 캠퍼스라고 치십니다. 아니면 엑셀에서 저장된 거 단어별로 가져오셔야죠. 그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아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가 너무 길어집니다. 얘는 꼭 한 칸에 띄워줘야 태그로 인식을 합니다. 디지털 튜터, 수정월드 들어가야겠죠. 네. 이렇게 하고 현재로 해서 발행하면 지금 바로 발행되는 거고요. 예약을 눌러보시면 날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시간까지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시간은 매일 0시에서 24시가 조회수가 그 카운팅 되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6시 이전이어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정에 그냥 발행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6시 이전에는 모두 발행한다. 규칙을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지금 쓰다가 말았어요. 그러면은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임시 저장이 완료되고요. 저장된 거는 여기 이렇게 지금 작성 중이라고 뜨고 있죠? 제목 그대로 나옵니다. 제목 그대로. 그래서 내가 똑같은 제목이 너무 많으면 저장한 곳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행하기 전에 지우더라도 최종 식으로 넣고 저장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저장된 거는 스마트폰에서도 불러오셔도 됩니다. 인용문을 넣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용문은 여기에 내가 인용문을 넣겠다. 그러면 상단에 스티커 옆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내가 뭔가 미리 캠퍼스 강의 내용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인용문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따옴표 이런 표시 있죠.
이렇게 소제목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말풍선처럼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소제목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셔도 됩니다.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귀여운 스티커 넣는 거 미리 캠퍼스 여기 아래에 넣겠다. 그러면 동영상 옆에 스티커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클릭해서 그러면은 추가가 됩니다. 글을 쓰실 때 주의하실 게 이게 블로그에서도 가독성이 중요한데요. 저는 모바일에서도 좀 잘리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가운데 정렬로 해서 조금 그 가로 사이즈를 최대한 단축해 가지고서는 짧게 짧게 엔터 쳐서 놓았습니다.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폰이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 아이폰 미니 정도로 좀 작은 폰이다. 그럴 때는 여기 하나씩 한 글자씩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임의를 했어도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작은 폰의 해상도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가늠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PC 버전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이렇게 도움말 있죠. 도움말 위에 모니터 모양이 있습니다. PC 화면이라고 나오죠. 클릭하시면 모바일 화면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태블릿 화면 됩니다. 모바일 화면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감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마지막 발행은 PC 버전에서 하지 마시고 모바일에서 저장한 다음 나가셨다가 모바일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 불러오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잠시만요. 모바일에서 저장을 하고 꼭 나오셔야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저장하고 편집 모드로 있으면 얘가 네이버가 헷갈려서 내가 마지막 수정한 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전 거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닫고 그리고 다시 열 때는 모바일 화면에서 저장된 게 31개라고 나오죠. 그래서 최종 저장 버튼 눌러보시면 저장된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로 혹시 헷갈리시면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러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글의 흐름이 좀 뚝뚝 끊기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답답해 보여요. 한 칸 정도 이럴 때는 띄워줍니다. 이거 눌러서 엔터 눌러서 띄워줍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조금 쑥 내려갔을 때 보이게 여기 너무 붙었죠. 엔터 쳐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등록 누릅니다. 여기에서 설정은 상단에 여기 전체를 누르시면요. 아까 똑같이 카테고리 나오고 공개 설정 나오고요. 글쓰기 설정 누르시면은 댓글, 공감, 검색 모두 허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한 번 설정하고 포스팅 글을 쓰시면 바뀌진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옳은지 모르겠지만 공감이나 댓글이 허용이 안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해서 등록하고 나중에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때 한 번 더 수정을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발행하고 나면 모바일에서 꼭 한번 확인해요. 여기 아래에 공감, 글 쓸 수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모바일에서 수정하는 건 통계 바로 옆에 점 3개 누르시고 수정하기 누르시면은 편집 모드로 돌아갑니다. 네, 블로그 포스팅은 지식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지식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검색으로도 많이 물어보죠. 근데 그거에 답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쌓는 게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포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이렇게 상위 노출시킬 때, 뭐뭐 하는 방법, 뭐뭐 사용법, 무슨 레시피, 뭐 이런 정보성 글들을 올리면은 조금 더 좋아합니다. 네, 썸네일도 카테고리별로 디자인을 통일하면은 훨씬 좋죠. 너무 알록달록하게 막 되어 있으면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네,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들어가서 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리고 키워드 포함해서 태그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태그 안 넣으면 검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검색은 태그로 하는 거고 그 태그가 키워드로 적절하게 들어가 있을 때 상위 노출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 후 1시간 후에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키워드로 내가 선택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몇 번째 뜨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위에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의 블로그 지수가 나쁘진 않구나. 근데 좀 한참 내려가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품질에 걸리지만 않으셨다면 그동안에 쉬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가 아래에 뜨는 거고요. 이거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쓰셔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되면 중간 이상은 올라옵니다. 나의 블로그 지수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어플이 많죠.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내가 저품질에 빠져 있는지만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시간 쓰기보다는 이런 시간 있으면 이런 시간에도 아껴서 포스팅을 하나라도 더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정말 잘 잡으면 2, 3년 후에도 그 포스팅으로 조회수가 확 뛰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있고 저랑 같이 블로그 챌린지 하시는 강사님 중에 상세하게 정말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두세 달 지나고, 두세 달까지 안 갔네요. 한 달 되니까, 이분이 그 키워드로 쓴 글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뭐 100회 이상 나오고 조회수가 하루에, 어, 20도 잘 안 나오셨던 분인데, 그렇게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서야 블로그 포스팅하는 그 보람을 느끼시고 재미에 빠지셨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안 터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블로그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날 조회수 많이 나왔는데 다음날 떨어졌다.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이건 블로그 포스팅으로 일희일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도 굴곡이 있으면서 상승곡선을 타는 게 좋죠. 블로그 포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떴으면 오늘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음, 그리고 또 내가 포스팅하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로 포스팅을 하면 아무래도 맛집이나 뭐 책 리뷰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은 강의 후기 그리고 한 번은 그 맛집이나 책 리뷰를 쓰시게 하는데요. 발행 요일도 중요하죠. 예, 맛집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많이 놀러 가시니까 금요일에 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음, 될 수 있으면 포스팅 발행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많이 안 해도 조회수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주중에 하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뭐 맛집 아니면 책 리뷰 이런 사람들이 좀 쉬거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하시면 좋고요. 음, 금요일에 올리는 게 그 맛집이면 맛집, 리뷰면 리뷰, 조금 카테고리도 제한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인플루언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강의 주제 하나로 갈 거죠. 그렇게 강의 주제 하나로 가고, 근데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끼어 있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주제나 카테고리가 다양한 것보다는 어, 맛집 하나 아니면 책 하나 이렇게 파시는 게 조회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 블로그 글쓰기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글을 쓰셨을 때, 2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깐깐하게 이렇게 다 맞춰서 써야 되나라고 처음에는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템플릿을 이용하고 습관이 들으시면은 1시간으로 줄어들어요. 음.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모두 1시간 내외로 포스팅을 하고 계시고요. 물론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소재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저도 그렇고요. 근데 평균 1시간. 네. 1시간보다 더 적게 포스팅 할 수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저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아무래도 키워드도 찾아야 되고요. 대표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규격에 맞춰서 사진도 넣고, 그리고 그 키워드가 적절히 요소가 들어가게, 그래도 1000에서 1500자 쓰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인용문을 넣어서 소제목처럼도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뭐, 톡톡 파트너, 뭐, 그 카카오톡 그런 것도 물론 태블릿으로 불러오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만 하셔도, 아니, 1시간은 꽉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일일 리포스팅이면은 블로그 지수가 올라간다, 조회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하시죠. 그거, 키워드를 잘 잡아서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키워드 사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그때 이슈되는 키워드들을 넣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는 건 나의 온라인 브랜드를 세우는 데에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정보만 제공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인식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내가 나의 강의로 뭔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튜터로서 그리고 내가 강의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다른 강사님이나 수강생분들이나 기관의 담당자한테 어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마음속에 더 많이 남겠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게 그 방향이기도 하고요. 예, 저도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올 때는 뭐 100 몇 개 나올 때도 있고요. 잘 나올 때는 뭐 300, 400 뛸 때도 있어요. 근데 100 몇 개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고요. 100 몇 개 나오는데 오히려 제안을 더 많이 받았던 기간도 있고요. 오히려 300, 400 뛰었는데 조용했던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에 지금 당장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블로그에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를 쌓고 있는지만 그것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이게 적금처럼 붙는 거고 좋은 블로그 글은 효자입니다. 나중에라도 언젠가 보답을 할 거예요. 조회수로든 아니면은 강의 제안이로든.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드셔도 요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라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면 카톡방에서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지금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요. 포스팅 올리고 나서 제가 다 들어가 볼 겁니다. 블로그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강사님 요거 빠졌습니다. 아니면 강사님 요거 있습니다. 조금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비밀 댓글로. 그러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블로그 시작입니다. 화이팅입니다.